오늘 저는 노화가 극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노화는 늙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조차도 노화는 늙는 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자연의 섭리라는 거죠. 정말 노화는 당연한 일일까요? 다시 말하자면 노화를 거슬러 올라가서 젊어지는 것,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많은 과학자들이 오늘날 노화는 하나의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화는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노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노화도 하나의 질병이다. 말하자면은 무슨 암이다. 아니면 폐렴이다. 등등으로서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치료가 가능한 그런 질병이다라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영국의 왕립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영국의 왕립학회. 거기는 왕립학회는 아주 유명한 저명한 과학자들이 그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든지 아이작 뉴턴이라든지 다 그런 사람들이 다 왕립학회 회원 출신입니다. 그 영국 왕립학회에서 2010년에 노화는 질병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노화를 하나의 질병으로 정의했다는 건 노화는 치료 가능한 하나의 질병이라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건데요. 작년에 찍은 겁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 바로 문 앞에인데요. 거기에 이제 여기가 이제 보도블록 그 돌이에요.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 보도블록 아래로 앞으로 도로 쪽으로 나온 거고, 이거 완전히 시멘트죠. 이 시멘트인데 어디에 틈이 있는지 이 꽃이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어떻게 이 꽃은 이 조그만 이 나약한 꽃이 이 틈을 뚫고 나와서 피었을까요? 생명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인데, 말하자면은 그래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이 진화생물학자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는 생존 기계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기계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동물, 식물, 박테리아 모든 것을 다 바이러스까지 심지어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기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경이로운 것은 바로 이런 이 꽃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 이 꽃이 죽어서 없어졌어요. 누군가가 꽃을 뽑아버렸거나 아니면 올겨울에 추워서 얼어 죽었거나 여러 가지 등등의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걸 보니까 좀 마음이 제가 허전했습니다. 죽음은 이처럼 뭔가 허전하고 비통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다고 말하죠, 죽음은요. 그러나 과연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 죽음은 정말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것일까요? 자, 우리는 안 죽을 수 없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같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그 답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염원을 담아서 과학자들이 그런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 스티븐 케이브라고 하는 이분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이제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불멸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이모털. 이 책인데 우리나라 번역된 이름이죠. 이분이 테드 강연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죽음이야 영생의 의지.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류의 그 모든 문명의 원동력이 바로 사람이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 그 의지더라. 영생의 의지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찬란한 문명이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이, 이 스티븐 케이브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감탄했습니다. 야, 정말 멋진 통찰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영생한다 그러면 말이죠.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은, 아이고, 미쳤구만. 하든지, 에이, 욕심도 많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들, 노인네들 다 그러잖아요. 에이, 빨리 죽어야지.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그분들의 속마음은 아니고, 진짜 마음은 죽기 싫은 거죠, 사실은요. 다들 죽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케이브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그걸 딱 통찰해서, 야, 사람이 죽지 않고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 의지는 바로 그거로 말미암아서 모든 찬란한 문명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제가 사실 이분의 이 책을 읽고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감명 깊은 책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나시면은 한번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생의 의지가 문명의 원동력이다. 죽지 않고 오래 살려는 인간의 의지가 찬란한 문명을 만들었다. 인도스 문명을 만들었고, 겐지스 문명을 만들었고, 이집트 문명을 만들었고, 마야 문명, 고조선 문명뿐만 아니라 모든 문명을 만들었다는 거. 이것을, 자, 조금 더 이해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진시황을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영생하는 의지, 안 죽고 오래 살고 싶다는 그런 욕망, 그것이 찬란한 문명을 만들었다. 언뜻 마음에 안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시황을 가서 빗대서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훨씬 납득하기 쉬우실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진시황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왕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이라고 하죠. 진나라. 그때 이 진시황이 말하자면은 중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중국이 위진 남북조 시대 뭔가요? 해서 570 해가지고 굉장히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싸우고 그래서 그때 백가쟁명의 시대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막 떠들고 그때 많은 그런 문명도 발생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혼란스러운 중국을 통일하신 분이 바로 진시황입니다. 이 진시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만리장성을 건설했어요. 이 만리장성을 건설한 것이 이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건설한 것은 진시황이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공사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리장성을 지었는데요. 사실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죽기 싫어서 지었던 겁니다. 왜? 외적이 쳐들어오면 자기 작살나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리장성을 지은 거고요. 또한 이 진시황은 진시황 시대에는 9년제도가
처음으로 성립돼가지고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많은 그 국가 왕조에서 9년대를 썼는데요. 그 강력한 중앙주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중에서 또 진시황은 서복이라고 하는 그 술사, 서복이라는 술사를 통해 가지고 불로초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동쪽 어디에 섬에 가면은 불로초가 있다. 그런 말을 진시황이 듣고 이 서복한테 시켜가지고 많은 그 수많은 그 어린아이들, 동남 동료를 갖다가 같이 보내가지고 그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보낸 사람이죠. 그럼 물론 서복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못 찾았으니까요. 그런데 불로초를 못 찾았다고 서복이 가서 만약에 이 진시황한테 얘기를 하면 진시황은 가만 놔두겠어요?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복은 가지 않았죠. 서복이 우리나라를 거쳐가지고 제주도에도 서복이 제주도를 거쳐갔다는 그런 서복의 그런 흔적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복이 그 일본으로 갔다고 그러죠. 그런데 진시황은 진시황릉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연히 발견된 진시황릉. 그 진시황릉의 그 무덤이죠. 무덤은 정말로 뭐 찬란한 그런 문명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진시황의 병마용이라든지 또 진시황의 진시황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는 안치실 말하자면 왕릉에 있는 곳 그것은 아직까지 개발을 안 됐답니다. 왜냐하면 중국 당국에서 문화재의 훼손될까봐 그거는 아직까지 개방을 안 했는데요. 발굴을 안 했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이 진시황이 오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왕이 돼서 좋은 건지 하여튼간에 부귀영화를 영원무궁토록 누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복 같은 그런 술사 그리고 또 연금술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오래 사는 법을 연구시켜 가지고 그 당시에는 수은이 오래 사는 그런 물질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가 됐답니다. 그래서 사실 진시황이 오래 살기 싶어 했지만은 사실은 빨리 죽었어요. 41살인가 죽었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오래 살려니까 그 연금술사들이 말한 그런 오래 사는 약, 단약 이런 것들을 먹고 수은을 많이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진시황의 왕릉 안에 들은 진시황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는 그 왕실, 그 안에는 지금 개방을 안 했는데요. 발굴을 안 했는데 거기에는 아마 그 문을 열면은 석궁이 발사되게끔 아마 됐다고 그런 전설도 있고 또 그 안에는 수은의 바다 할 거라고 뭐 그런 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진시황은 죽어서도 영원히 말하자면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 하는 그러한 염원으로 그런 진시황릉을 만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문명들이 발생한 엄청난 그런 진시황릉의 그런 문화재적인 가치를 이런 것들이 다 진시황이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영생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찬란한 문명이 영생의 의지, 죽고 싶지 않은 욕망, 그걸 때문에서 문명이 발생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피라미드죠. 이집트에 수천 개가 있죠. 수천 개 있나요?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가 뭡니까? 피라미드가 바로 이게 능입니다. 무덤. 왕의 무덤이죠. 그죠? 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이 안에 파라오, 당시 이집트의 왕의 무덤이에요. 이집트의 왕의 무덤, 왕비하고 같이 묻혀 있어요, 이 안에. 그러면은 이 이집트라는 것도 영원 불멸의 그런 신앙, 사상이 있던 데입니다. 죽지 않고 죽지 않는다. 나중에 영원히 영생한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미라로서 왕과 왕비들을 다 이렇게 부패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시신을 안쳤던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뭐 이렇게 엄청난 이런 규모의 그 지금의 과거의 수준으로서나 겨우 가능한 그 당시에 그 옛날 그 4,000년, 5,000년 전에는 이 이집트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중기 같은 게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기술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크기의 이런 그 돌을 갖다가 여기다 쌓아서 이런 그 묘를 만들었냐 이 말이죠. 이것도 하나의 놀라운 영생의 의지가 만들어낸 문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명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문명이 자기가 죽고 싶지 않은, 영원히 살고 싶다는 그런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케이블고스의 모든 문명의 발생의 원동력은 바로 영생의 의지다. 정말 놀라운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시에 뭐 4,000년, 5,000년 전에 또 3,000년 전에 그때만 사람이 안 죽고 싶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다 죽기 싫어합니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자들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을까? 회춘의 묘약은 없나? 정말 딱 하나를 먹으면 딱 수명이 10년, 20년, 30년 늘어나는 그런 약이 없나?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런 약을 개발한다면 돈방석에 앉겠죠? 이 엄청난 돈방석에 앉을 겁니다. 정말 뭐 그거는 뭐 온 세계, 온 만민들이, 온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 사서 먹지 않겠습니까? 수명이 늘어난다는데. 자,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놀라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실험이냐면 여기에 그 생쥐가 있죠? 쥐가 있으면 쥐를 젊은 쥐 한 마리, 늙은 쥐 한 마리, 두 마리를 갖다가 혈관을, 핏줄을 서로 연결을 시킨 겁니다. 젊은 쥐에서 하고 핏줄을 뽑아서 늙은 쥐에다가 핏줄을 연결시키고 또 늙은 쥐에서 핏줄을 뽑아가지고 젊은 쥐에 연결시켰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영어로는 페로바이오시스라고 병체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과연 무슨 일이 날까? 이런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실험을 한 사람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이분은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의 위스코레이라고 하는 교수인데요. 이분하고 여기 제자예요. 이 사울 발레다라고 하는 UCSF,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이 사울 발레다라는 교수인데 사제지간인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이 병체 결합을 해가지고 젊은 쥐하고 늙은 쥐하고 이렇게 결합시켜 보니까 늙은 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젊어졌다는 겁니다. 젊은 쥐는 대신 반대로 늙어지고요. 왜 그렇습니까? 피가 서로 통하니까, 짬뽕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늙은 쥐에 있는 피가 젊은 쥐에게 가고 젊은 쥐는 피가 늙은 쥐에게 오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쥐는 늙어지고 늙은 쥐는 젊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이 피 속에 어떤 해치는 물질, 그런 것이 있다. 피가 어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와,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북한의 김일성 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을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김일성 주치 출신의 그 김소연 박사던가 그분이 그런 얘기한 거를 갖다가 뉴스에서 들은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그 어떤 그 재벌 기업의 회장님이 뭐 그런 일을 했다. 그런 것도 루머 같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옛날에도 그래요. 옛날에도 어떤 그 백작 여자인데요. 그 여자는 또 그 젊은 사람의 피가 그 피부를 젊게 한다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을 많이 죽였답니다. 피의 백작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피 속에 어떤 젊음의 효소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최근에 과학자들은 이 혈액 속에, 피 속에 회춘이 물질이 있다. 노화를 억제시키는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이 두 교수는 이 피 속에 뭔가 그 회춘 물질, 젊게 하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를 그 중에서 이제 피를 이제 혈장만 추출해 가지고 넣었어요. 넣으니까 젊은 지의 혈장을 뽑아가지고 늙은 지에 넣으니까 늙은 지가 젊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회복되고 운동 능력, 기억력이 회복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속에 뭔가 회춘 물질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간편하게 이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 교수들이 자기가 무슨 기업을 하나 세웁니다. 그 기업이 알크헤스트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알케스트라는 회사를 세워서 거기서 이제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기업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만들면 스타트업이죠.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를 그 회춘의 물질을 찾아서 그걸 갖다가 이제 상품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스탠포드 대학교 위스 코레스 교수는 신경과학 교수인데, 인지과학 이런 데 교수인데, 테드 강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젊은 피가 노화를 실제로 역전시키는가 라는 내용의 그 테드 강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울 빌레다 교수는 2021년도 스탠포드 박사, 이 사람도 이제 그 신경과학자예요. 구글이라고 아주 유명한, 구글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구글이 그 엄청난 IT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구글에서 칼리코라고 하는 그런 이런 그 스타트업을 세워가지고 인간 수명 500세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의 먹거리는 안티에이징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이쪽에서 안티에이징 쪽으로서 많은 인재들이 몰려 있고, 그 학자들도 말하자면 노화에 관련된 학자들이 신경과학자들이라든지 노화학자들이 이쪽에 많이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데이비드 싱클레어라고 하는 그 교수인데, 여기 제가 그 그림을 안 가졌습니다만은, 데이비드 싱클레어라고 하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데, 이 사람은 또 유전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노화의 그 원인과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노화도 하나의 질병이기 때문에 이 노화를 없애는 그런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분도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으로서는 이제 레이 커즈웨일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근무하는 그 미래학자이자 발명가이자 컴퓨터 공학자이자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분인데 그 레이 커즈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트랜스 휴머니스트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죠. 2045년이 되면 과학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영생하는 시대가 2045년부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나이가 73세인가 그러거든요. 73세인가 4세인데 자기는 그때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때까지 살기 위해서 이분은 매일인지 뭔지 피 검사를 합니다. 자기가 피 검사를 해가지고 피 속에서 부족한 영양분을 다 찾아가지고 그걸 약을 먹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먹는 그 알약이 뭐 100개인지 1000개인지 엄청나다 그러고,
거기에서 들어간 비용이 뭐 수억이래요. 1년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앞으로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노화가 치료된다. 그래서 영생한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